산을 사랑하는 외로운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골무입니다. 이날은 산이 아닌 강이 있는 강원도 철원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다녀왔어요. 여길 다녀온 계기는 이곳이 요즘 유명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 참 멋있기에 궁금해서 다녀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무려 유네스코에서 2020년 7월에 세계 지질 공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먼저 이곳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한탄강의 한탄이라는 뜻은요, 한자가 아닌 한여울이라는 순 우리말에서 유래된 큰 여울이라는 뜻이라네요. 한탄강은 휴전선을 가로지르는 강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강은 용암이 흐른 자리가 강이 된 매우 특이한 강이기 때문이에요. 기암 절벽이 쭉 늘어서 있고 많은 지질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길이가 136km나 되는 긴 강이기도 하고요. 주상전리길은 2015년에 조성 사업을 시작하여서요, 2021년에 완성하였다 하네요. 그러니까 완성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다녀온 절벽 구간은 2021년 11월에 개방된 곳으로 잔돗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거 보고 잔돗길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요, 잔도는 잔도라는 한자고요, 험한 산의 낭떠러지 사이에 다리를 놓듯이 만들어낸 길을 뜻한다네요. 사실 한탄강 주상전리길은 절벽 구간에 다리를 설치하고 걸어놓은 잔돗길과 강 위를 걷는 물 윗길이라는 두 가지 트레킹 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길이 모두 한탄강의 멋진 주상절리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은 다르지 않지만요, 아래에서 위를 구경하는 물 윗길과 절벽 위에서 아래를 보는 잔돗길의 모습이 느낌이 다르겠죠? 하지만 이날 당일치기로 떠난 여행이기도 하고 겨울이라 개방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두 군데가 매표소가 아예 달라서 한 군데만 촬영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버려 잔돗길만 걷고 왔습니다. 멋있기는 절벽 위 잔돗길이 정말 멋있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곳이 요즘 핫하고 대박났다고 들어서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실감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모습이 걸리지 않게 사진 찍기는 거의 챌린지였어요. 최근 뉴스를 검색해보니 사람이 너무 많이 방문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탄강 주상전리 자체를 이쁘게 사진 찍고 한가하게 느끼시기에는 물 윗길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기암 괴석과 주상전리의 웅장한 모습을 직접 느끼면서 가족들과 세대 구분 없이 아슬아슬한 스릴까지 느껴지는 재미를 느끼시기에는 잔돗길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잔돗길의 총 길이는 3.6km나 되고요. 교량이 13곳, 쉼터가 10곳 있습니다. 스카이 전망대도 3곳이나 있더라고요. 이곳은 순담 매표소와 드르니 매표소 2곳으로 나누어져 입장할 수 있어요. 양쪽 다 주차장은 넉넉하고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양쪽으로 순환버스도 다녀서 편리하더라고요. 전 검색을 통해서 드르니 매표소가 좀 더 진입이 편하다는 정보를 듣고 그곳에서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드르니 매표소 쪽 주차장이 진입이 더 편리하긴 했어요. 다만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게요, 드르니 매표소로 시작하시면 길은 계속 평탄한 대신 처음이 다 밑이 훤히 보이는 잔돗길의 연속이거든요. 게다가 흔들바위가 계속 나오고 밖으로 동그랗게 튀어나오게 만든 스카이 전망대는 밑에가 다 유리바닥이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흔들다리를 건널 때마다 저하고 근접해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재밌다며 다리를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5분쯤 지나고 나니 이런, 속이 미식미식 거리더니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한마디로 멀미를 한 거죠. 급히 잠시 속을 가라앉히고 쉬고 나니 다시 트레킹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 안 하던 멀미가 생겨서 아주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게 매번 있었던 거면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서 없었던 작은 트러블이나 증세들이 생겨나면 나이 들면서 몸을 고쳐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어른들 말이 맞다는 걸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제가 몹시 씁쓸하기도 하고요. 아, 나도 진짜 중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봐도 왕 튼튼하게 보이는 제가 왠지 연약하게 이런다는 게 참 어울리지 않아서 웃기기도 하고요. 하여간 의도하지 않게 먹는 것도 가리게 되고 겁도 많아지고 조심하는 게 늘어나서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살짝 속상하긴 하네요. 뭐 그래도 더 좋아지는 점에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순담 매표소 쪽으로 가까워지면요, 잔돗길보다는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보행 데크길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길도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지고 마지막 순담 매표소 다가와서는 오르막을 오르느라 헥헥대기까지 했어요. 해서 초반에 순담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드르니 매표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드르니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순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투덜대시더라고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길은 어디가 좋고 나쁘기보다는 그저 취향의 차이로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니까 물이나 작은 어른들은 작은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힘들어서 중간에 물을 갖고 올 걸 후회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기암절벽의 모습도 웅장하고 용암이 휩쓸어간 자리에 남아있는 주상절리의 모습들도 10,000원의 입장료가 아깝지 않게 멋있었습니다. 입장료 중 5,000원은 철원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시는데, 매표소 옆 매점에 있는 물건들은 너무 비싸고 필요가 없어서 상품권은 제 지갑에 아직도 고이 들어 있습니다. 물 윗길도 입장료는 같다고 하더라고요. 상품권 돌려주는 것도 똑같고요. 뉴스나 리뷰를 찾아보니 이곳을 우리나라의 좀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은 제 여행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다녀온 곳 중에서는 호주의 12사도가 가장 멋있긴 했지만요, 이곳은 우리나라만의 또 다른 매력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는 게 제 앞에 남자분이 계속 이 계곡을 중국의 장가게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물론 장가게 너무 멋있겠죠. 그것도 너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지만요, 어디를 가던 그곳만의 정취와 모습을 즐기는 게 그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어디를 가던 그곳보다 좋은 곳과만 비교하게 되지 않을까요? 뭐 여기에는 사실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해프닝이긴 했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호주 12사도에 갔을 때 그 가이드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요. 그때 패키지로 간 것이 아니고 하루 코스를 신청해서 그 코스만 설명해주고 데리고 오는 하루 관광버스를 아들과 신청해서 다녀왔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시면서 직접 인이어 마이크를 끼면서 설명하시고 가이드를 하시는 모습이 참 색다르기도 했어요. 인건비가 비싼 나라기도 해서 가이드와 운전을 동시에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그 가이드분이 해프닝처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중에 제일 힘든 관광객이 좋은 자연과 설명을 해줘도 뭐든지 자기 나라와 비교해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 나라마다의 특징과 역사를 지닌 자연이나 유물들을 어떤 자신만의 절대적 비교의 잣대를 가지고 비틀어서만 비교하다 보면 그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 오기 힘든 여행의 시간이니 설명하는 가이드도 참 듣기 힘들고, 그것을 구경하시는 다른 관광객들도
그분에 의해서 즐거움이 반감되는 일이라고요. 보통 패키지 여행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그날 사람이 많아 떨어지지 않고 1시간을 그분이 뒤따라오시면서 끊임없이 장가계의 멋짐을 설파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는 정말 가서 입을 틀어먹고 싶었습니다. 물론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제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그분이 많이 감소시킨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또한 지나가는 일이니까요. 겨울에 본 한탄강은 참 특별하더라고요. 눈이 쌓인 강과 얼어붙은 강도 너무 멋있었고요. 야생 천둥오리들이 너무 귀엽게 강에 옹기종기 있는 모습도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작고 큰 주상절리의 모습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아니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사회나 과학, 지리에 관련한 현장학습으로 완전 좋은 곳입니다. 제가 절대 아이 공부에 열혈 엄마는 아니었던 사람인데요. 현장학습은 정말 좋아해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박물관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거나 과학관, 동굴, 산성, 절 등의 현장학습은 엄청 다녔었거든요. 고백하자면 사실은 현장학습이라고 명명하고 실제로는 가족들의 나들이 같이 놀러 다니곤 한 거였죠. 크게 효과를 바라면서 한 것보다는 이왕 일하는 부모다 보니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김에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크니까 이게 의외로 다 도움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암기 과목이라면 질색하던 아이인데 역사에 대한 이해나 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중요한 건 현장학습을 가서 뭘 가르친다는 생각은 버리고 놀다 온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꼭 맛있는 밥은 필수고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반려동물 교육시키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이 키우기는 10배 이상은 민감하고 힘들긴 하죠. 엄마 자체가 그 과정을 너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힘들더라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많이 산으로 갔는데 아까 제가 살짝 뒷담화를 한 아저씨에 대한 반전을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순담 매표소 쪽으로 거의 도착하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쏠라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중국어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국말은 잘 몰라도 외국에서 살면서 중국계가 워낙 많은 지역에 있다 보니 듣는 귀는 대충 있는 편이거든요. 찐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조금 서툴긴 하셨지만 강원도라 그러려니 했는데 중국분이어서 북한식 말투를 쓰시는 거였어요. 혼자 스스로 아저씨를 잠시 미워했던 마음이 허탈해지더라고요. 요즘도 이곳 한탄강 주상절리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다녀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곳은 겨울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을 함께 느끼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면 친구가 속상해하는데 제가 이런 마케팅엔 참 재주가 없어서 고민만 하다 보니 일이 시간이 가네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럼 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편에 또 봬요. 골무였습니다.